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예. 나윤상 기자님하고 썰을 푸는 시간이죠. 네네.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또 제주항공 거기 네. 추모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다른 방송들의 뭐 녹화보다는 네네. 중심으로 예, 썰 푸는 시간으로 이렇게 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이번 주에 뭐 책 이야기를 못 해드려서 네. 사정상 못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그 하고요. 음악책을 네. 좀 먼저 깔아드리겠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읽는 교양책인 줄 알았는데 네네. 학술서였더라고요. 아, 예. 예. 다행입니다. 예. 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보내드릴 걸로 예. 약속드리고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 방송하면서 질문 나왔던 거 네. 또 있어서 그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구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예.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네. 한 뭐 두세 차례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네. 영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는 이제 구구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사실은 이제 구구를 예. 개념을 이렇게 딱 짓기가 사실은 명확치는 않아가지고. 그죠, 구구하고 그거하고인데 똑같잖아요. 예. 사실 뭐 개념 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우선 여기서 이제 참고할 책을 하나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파시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파시즘. 패시즘. 네, 예. 그 열정과 강기의 정치혁명. 네. 파시즘의 세계적인 권위자 로버트 팩스턴. 네. 이런 게 저자가 쓴 파시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주의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뭐 해설이라든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네네.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구구다라고 이제 큰 틀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제 네네. 변종들도 많죠. 많지만 일단은 파시즘을 그러면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파시즘 하면 우리가 파시스트 중에서 제일 뭐 기억에 남는 것은 당연히 무솔리니죠. 무솔리니인데 예.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에서 네. 했던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네. 제가 조금 사전 정보를 좀 빼봤는데 네. 그게 이제 극우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게 이제 1919년 네. 그 무솔리니에 의해서 산세 폴크스 광장에서 네. 모여가지고 이제 지네들이 작당 모의를 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아, 예. 예, 나옵니다. 국가를 갖다 전복시키는 거죠, 사실. 예. 사실은 이제 걔네들이 근데 이제 정확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네, 예. 이제 그나마 팩스턴에 의하면 국가주의적 샌디칼리즘. 야, 어려운 말이죠. 샌디칼리즘으로 예. 시작했다. 뭐 예. 샌디칼리즘은 약간 사회주의 쪽 노동조합 예.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국가주의적이 또 들어가서 예. 국가주의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탈리아가 그때 당시에는 네.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식민지도 그렇게 많은 나라들도 아니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힘든데 무솔리니가 주장했던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져라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 국가주의적이 들어갔으니까요. 그거 갖다가 이제 이탈리아 민족하고 국가를 갖다가 동일시했다. 네네. 첫 번째는. 네. 그럼 민족주의라는 것이 생길 거고, 그렇죠. 민족주의라는 것도 그냥 보통 민족주의가 아니라 예. 배타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그러겠죠. 예, 파시즘이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1차 세계대전 네. 전에 뭐 민족주의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파생된 전쟁도 네.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민족을 중심으로 국가를 갖다 세운다는 것이 사실은 유럽에서는 정말 큰 화두였을 것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을 갖다가 따져서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강해야 되고,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독재라든지 이런 정치 체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폭력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동반한 이런 강압적 통치여도 인정돼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극우의 기본적인 어떤 틀인 것 같긴 하는데요. 네네. 그 뒤에 이제 무솔리니 뒤를 이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나치즘이 예. 나치스트 그러니까 네. 히틀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국가주의적, 네, 네.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인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뭐 무슨 어떤 민족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렇죠. 네. 포크스라고 그러죠. 네네네.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생학 예, 예. 붙으면서 민족 우월주의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순혈주의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골상학도 나오고 예, 인종 청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예, 스페인에서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프랑코 정부 네네. 예, 이런 것들이 다 극우적 극우적인 것에 대한 어떤 고전적인 의미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독재 통치도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 민족의 이익은 국가를 통해 가지고 관철되고 예. 국가에 대한 통치는 사실은 독재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정해야 되고 네. 이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다. 네. 이것이 극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을 하지 않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일단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먼저죠. 예, 전체주의. 야, 예, 예, 예. 그런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극우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의의를 갖다가 했는데 예. 극우를 갖다가 해석하기가 힘든 이유는 예. 이게 너무 다양한 걸로 해가지고 파생되다 보니까 예.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극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또는 예. 민족주의가 또 해체된 극우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다른 쪽에서도 극우를 갖다가 또 찾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이 이 편에서 예. 한국에서의 예, 예. 극우가 가지고 있는 예, 어떤 예, 예. 특징 그러면 예. 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팩스터는 예. 극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극우는 정확한 이즘이 없다. 아, 예. 사상이 없다. 사상적인 상태다. 순간적으로 이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이것을 취합니다. 또 이것을 취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할 수가 없다. 아, 예. 예,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게 극우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리 끌어다 쓰고 저리 끌어다 쓰는 예. 원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정의하기 힘들게 돼버린 거예요. 가장 이제 잘 보여준 게 히틀러의 나치 당이 예. 어떻게 독일의 제1당이 되느냐, 장악하게 되는 장악하게 되느냐. 그때 이제 연합을 했던 데가 보수주의들, 예. 자애들. 연합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숙청하라고. 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극좌라고 이야기하는 네. 지금 김정은 정권, 예. 김일성 예.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소련이라든지 뭐 하는- 스탈린. 네네. 네네. 거기하고 쓰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다. 네, 네. 그리고 약간 또 그래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는 또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거든요. 극자와 구분은 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일단은 극자와 구분은 통하고 그다음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네. 문제가 있는 네. 것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파생형이 많다. 맞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뭐 예. 예. 이번 시간에는 극우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예.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그러면 한국에서 극우 특징은 무엇인가? 아. 예,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예.